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앞으로 정말로 이런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대공황이 올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은 만약 제 채널을 처음부터 보셨다, 거의 보신 지 2년이 됐다 하면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예전에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죠. 자, 이때 어떠한 현상들이 주가에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것과 유사하게 제가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주가에 어느 정도의 악재인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한국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제가 조금 오늘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대공황에 너무 빠지시면 안 돼요. 지금 시점에는. 물론 올해 우리 증시 너무나 힘들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기회를 노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실력을 조금씩 경험을 통해서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조건 하셔야겠죠. 자, 무디스가 이렇게 뭐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투심이요 악화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현재 불안한 상황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2년 전에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고요. 이번에 무디스에서 강등을 한 것 뿐입니다. 자, 피치가 신용등급 강등했을 때도 엄청 난리가 났었죠. 자, 대공황 유튜버들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막 하면서 뭐가 망한다, 대공황이 온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게 2023년인데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이때 대공황 왔습니까? 안 왔죠? 오히려 증시는 떡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속으시면 안 돼요. 대공황을 주장하는 유튜버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 물론 대공황이라는 거 지금 올 수 있고, 한국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제가 올해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했죠. 지금도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죠? 부정적이에요. 그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더 제가 순화되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대공황까지는 가지 않고 우리가 뭐 경제 위기인 상황에 직면한 채로 여기서 좀 생각보다 빨리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조금은 보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공황을 주장하는 유튜버들이 만약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통찰력을 갖췄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5년간 6년, 7년 계속해서 대공황 올 것이다, 무조건 떨어질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번 떨어지면 어거지로 한번 맞고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이런 것들 이제 당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금붕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고, 저는 안타깝기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카더라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자, 은행이 망하면 어쩌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뭔 소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우리나라의 환율이 1,500원을 당장 돌파를 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요. 많이. 일단 미국이 지금 달러가 약세와 이게 아주 뭐 심각하다 이런 문제까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약세가 조금 생각보다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반짝 한 달, 두 달 약세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속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금 가격도 갑자기 폭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횡보를 한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되, 결국엔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 갑자기 이렇게 폭등을 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낮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숨통이 트일 수 있고 통화 정책을 펼 수 있고 그다음에 재정 정책을 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희망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기사들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올해 아마 올해가 제일 큰 공포가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시장은 조금 더 지켜보고 제가 판단을 해야겠지만 내년에도 공포는 지속될 거고 다만 주가가 올해 어디까지 하락하고 어디를 지지해서 방어를 해주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건 이제 뒤에서 코스닥 코스피 차트 분석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카더라에 속지 마세요. 자, 금리 인하, 집값 상승, 5월 금리 인하 기대감, 부동산 시장 훈풍 이어가나. 자, 이런 기사 나오면 여러분들 나랑 계속해서 여러분들 공부했잖아. 그죠? 이런 기사 나오면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이거 부동산 여러분들 아무리 금리 인하가 단행하더라도 이번 달 하순에 결국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 단행할 겁니다. 한국이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재정 정책을 펼 텐데 그렇다고 부동산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의 시세는 결국 정부에서 오르지 못하게 관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정부라기보다는 한국은행에서 관리를 하겠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에 어떤 집중된 이런 경제 구조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스템이 아마 주식 쪽으로 옮겨가면서 조금 빠르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후보지만 거의 뭐 이재명이 되죠. 그러면 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정책을 피느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공약들을 이행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여러분들이 보셔야겠죠. 물론 그런 것들 있으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차트 보면서 우리가 대공황의 확률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횡보를 좀 더 이어가야 되고 여기에서 진짜로 여기를 깨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혹은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지금은 이 두 가지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거 그거 누가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한 방향으로 어딘가에 정해지면 그 방향으로 당분간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면 아래, 위면 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구간에서 위냐 아래냐를 우리가 생각하고 뭔가 큰 배팅을 할 때가 아니라 관망을 할 때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나중에 만약에 위로 올라가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무모하게 매수하시는 건 좋지 않다.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매수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미래가 어떻게 되든 그거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부터 왜 보냐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제가 코스닥 말씀드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물론 61선이 120선을 골든크로스 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평선으로 봤을 때는요. 그치만 제가 요 앞선 캔들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요 캔들을 일단 돌파를 좀 해줘야 돼요. 요 선들을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우리가 좀 이거 한국이 대공황은 절대 안 온다, 안 오고 이거는 한국이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서 지금 하락이 쭉 나왔는데 관세 이제 얘기하고 뭐 하면서 이제 하락 쭉 나왔는데 여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 살짝 이렇게 눌리는 모습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제가 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
한 번 더 이 저점을 보러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지 않겠나. 눌려도 이렇게 조금 눌리고 다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크게 이렇게 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개별주가 등락폭이 클 수가 있고, 또 여기를 이탈하는 현상이 저는 코스닥은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이고 잠시만요, 모르 껐네. 아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이 저점을 쉽게 이탈할 가능성은 저는 일단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물가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 트럼프와 어떤,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 대통령 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 간의 어떤 협상, 이런 것들이 잘 한 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악재가 나올 게 좀 있어요. 앞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급등한다 이런 거 생각은 일단 안 하시는 게 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준을 말씀드렸죠. 이 박스권 여기 무조건 돌파해야 된다. 일단은 이 구간. 근데 이 구간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약간 밀리려고 하는 이런 느낌, 저는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그래서 결국에는 제 예상대로 코스피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눌려서 이렇게 좀 약세를 당분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왜냐면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이것 때문에 먼저 주가가 좀 조정이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다음 달에 CPI 발표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트럼프의 90일 이후의 관세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것들은 증시에 압박을 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증시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정말 또 올라가면 또 내리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게 할 거예요. 심지어 보세요. 코스피가 만약에 저점을 지켜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혹시나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 얼마나 큰 공포겠습니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을 이탈할 수 있다라고 제가 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증시가 굉장히 이렇게 풀어나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그래서 조금 관망을 하시면서 이렇게 조금 소액으로 내가 이렇게 주식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앞으로를 준비하자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기준으로서는 저는 한국의 대공황을 보고 있지 않는다. 물론 굉장히 어렵고 대공황에 버금가는 그런 공포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악재들 더 나올 수 있어요. 그지만 여러분들은 기회로 생각하고 이럴 때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코리안 버핏이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상반기까지는 쥐죽은 듯이 있다가 하반기에 이제 좀 더 공포가 확산되고 우리 대공황 유튜버들이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들을 퍼뜨리고 그런다면 그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은 좀 째려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셔야겠죠. 코리안 버핏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